주식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던 양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속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낙폭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좀 상승하던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꼬리가 달리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의 호실적 발표 속에 오늘 장 초반에는 콘텐츠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상승분이 많이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역대 최장기간 매도세 행렬에 주가의 숨통이 트이지 않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 가까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제 상승했던 것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 정도 상승하면서 선전을 해주고 있고, 현대차는 0.4% 상승 중이긴 하지만 어제 워낙 4%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그 낙폭을 절여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45%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알테오젠만이 1%가 조금 넘는 미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통틀어서 바이오 관련주, 제약 관련주들이 일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아프리카에서 올해 들어서 엠폭스로 사망한 환자가 1,000명이 넘었다라는 소식, 그리고 WHO에서 지금 위험 수준의 감염병이 올해에만 17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엠폭스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15일에 한국에 상륙을 했죠. 이에 따라서 위고비가 또 벌써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관련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힘을 써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은 깊어져 갈 것만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단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 구체적인 종목 공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네. 이거 남미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안 좋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래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24년도 시장은 진짜 대내외 악재 요소들도 되게 많았지만, 네. 그 국내 시장만의 정말 부정적인 문제들도 너무 많았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 악재적인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요. 네. 이런 시장에서는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재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죠? 어서 그날 당기되는 이슈만 테마만 상승하니까 이런 시장에서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리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어떤 종목이 상승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 형성하고 종목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포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은 상승할 원동력이 되게 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내시 약하면은 밖에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네. 그렇죠? 이 내시 강해야 합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이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일본 증시도 올라가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중에 이스라엘도 한국보다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 국내 증시만 전 세계 중에서 꼴찌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요. 네. 수출입이 이번에 최근 제일 많이 찍었는데도, 수출입을 제일 많이 찍었는데도 주가는 이 모양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미국 시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굿장을 떠나고 있다. 굿장을 다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굿장을 얼만큼 떠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굿장을 많이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지금 물려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종목이 좋고 이 종목이 좋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얼만큼 자연스럽게 상승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외적인 악재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어떻다 하는 분석조차도 잘 들어맞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저 테마성 이슈로만 너무 단발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시장 유독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수익권인 종목들이 아마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종목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줄여나가면 좋을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을 보시면 전문가님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좀처럼 이 6만 원 선을 좀 이렇게 지지를 못 해주네요. 오늘도 6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6만 원 무너졌는데 네. 근데 이건 또 몰라요. 이따 오후 들어서 또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5만 9천 원대입니다. 그렇죠? 5만 9천 원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더 개파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저는 천천히 또 횡보를 하면서 상승할 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단순히 삼성전자가 바닥이다.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 하나요. 모든 지수들이 다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들도 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바닥입니다. 이제 사야 합니다.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나운서님 네. 이게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국내 시장이 정말 24년도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나운서님의 생각하실 때는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긍정적인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금리 인하만 다가오면 모든 걱정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금투세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전쟁 상황도 뭐 중동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반도에서도 전쟁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막 고조가 되고 있고 그렇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시선이 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네. 중요한 거. 네. 외국인들이 왜 30일 동안 뺐을까요? 왜 지금 30일이면 이게 사실 삼성전자의 느린 행보도 있었지만 네.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에 환율이 너무 많이 상승했습니다. 환율 때문이다. 네, 금리 인하여 환율이 1,32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중간에 트럼프가 당선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부담감,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북한에서 무인기 가지고 명분을 잡아가지고 도발.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간에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안 하죠. 환율이 네. 상승할 게 더 뻔히 보이는데 경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수입은 아직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만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 물론 7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88,000원에서 지금까지 떨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인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허나 시장이 도와줘야지. 시장이 안 도와주는데 바닥이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바닥이면 뭐예요? 거래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없는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날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TSMC가 10%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 반도체주들이 다 이렇게 폭망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돈 벌려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줘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투심이 개선될 때까지 잠시 투자를 쉬어도 상관없어요. 왜? 적어도 우리는 돈을 잃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증시가 투심이 상승할 때는 그때부터가 저는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어떤 종목이 바닥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수가 언제부터 바닥이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온 PPT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방송 봐봤자 그분들 얘기하는 거 기법, 차트, 뭐
이 종목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지 떨어지는 건 얘기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인 부분은 다 제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쫓아가게 만들어드리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깜짝 그렇죠. 놀랐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온 자료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 자,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사실 미정 씨도 어제 제가 새벽 12시까지 잤어요. 네. 파스통신만 통해서 막 여러분들 막 TSMC 올라가고 있고 막 엔비디아 올라가고 있고 막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올라가고 있고 뭐 엔비디아 관련주, 뭐 액침 냉각 관련주, 삼성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 DDR5 관련주, 뭐 HBM 관련주, 비메모리 관련주 막 다 올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두 다리 쭉 피고 주무십시오. 네. 했는데 근데 어제 제가 좀 미정 씨를 보면서 네. 통신망 통해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TSMC가 12% 상승해야 엔비디아가 최고점을 찍을 것 같다. 만약에 TSMC가 7%에서 10% 사이로 마감이 되면은 엔비디아도 차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만 내일 시장에 오지 않게 봐야보자 네.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즉 TSMC 반도체의 전체적인 이슈가 필요한데 네. TSMC가 실적 한번 하나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미 증시도 전체적인 투심을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적어도 TSMC는 파운드리 사업 본체예요. 그렇죠? 파운드리로 전 세계 1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신기한 것도 칩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게 아니고 TSMC가 만듭니다. 네네. 그러면은 주가는 사실 엔비디아가 수주를 넣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한 적도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TSMC가 물건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갭 상승이 나왔는데도 이 TSMC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반도체 투심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미정 씨가.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TSMC가 실적이 나오면 파운드리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는 3% 상승해도 하이닉스는 0.몇 프로 상승할 때고 그때였어요. 근데 지금 뭐 한숨이 나오는 시장이죠. 그래요. 반드시 투심은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옆에 태극기 하나 그린 게 있어요. 네. 국내 진수는 연말 최고치는 찍힐 겁니다. 찍어낼 겁니다. 여러분들 한강의 책만 인쇄소로 찍히는 게 아닙니다. 네. 국내 시장의 지수도 계속 상승을 찍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국내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네네. 지금 아나운서님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나운서님 종목이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전문가님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이게 뭐 위로를 해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 종목도 빠지는 거다. 그렇지. 저는 아나운서님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나운서님 종목이 뭐 대주주가 횡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그런 사건도 없고 유상증자자 한 것도 없고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뭐 저는 매번 공시를 보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잘 아시네요. 그거는 사실 모른다. 그냥 한번 걸려봐라 한번 하고 얘기했는데 걸려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종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굿장 탓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잘못도 있어요. 왜? 종목을 많이 사면 안 됐었죠. 너무 종목을 많이 산 죄. 그렇죠. 굿장은 탓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에이 굿장 받으니까 미증시 가야지. 굿장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계획 안 하고 투자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데 종목을 많이 샀어. 그럼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시장이 돌발 상황에 따라서 악재에 따라서 무너질 때 내 종목들이 무너지니까 아이 한국 시장 안 된다. 미국 시장이라고 해봤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아모린스 TSMC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보고 미장으로 떠난다. 미장으로 가지 말고 그냥 미용실 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네. 아직까지 굿장은 상승할 여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네.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많습니까? 부정적인 이슈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더 많네요. 아니죠. 왜요? 선생님, 긍정적인 이슈는 미국 시장 발표하고 써져 있는 겁니다. 참.
두 개 더 세 개. 많네요. 부정적인 저게 게. 3개고요. 네. 부정적인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 더 많죠? 오, 5가지가 있죠? 그러네요. 5가지가 있어요. 음.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은 제가 지금부터 3분 이상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내 시장의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일단 금전적인 이슈는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기술 바닥이야. 음. 다 바닥이야. 시장만 좋아지면 다 상승하는 종목이 앉아서도 그냥 뭐 코스피가 2,700 가면은 코스피가 2,600이 깨진 만큼 마이너스 한 주만 더 20%일 거란 말이에요. 기술적 하라고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또 반대로 2,800까지 올라가면은 기술적 반도가 20% 정도 상승하면 이게 또 바닥이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실적이라고 해봤자 뭐 이제는 뭐 엔비디아하고 다음 테슬라밖에 안 남아 있는 오, 상황이죠. 네네. 이게 긍정적 이슈지만 부정적인 이슈에는 항상 시장은 여러분들 시장은 금 쪽이에요. 금쪽이요. 뭐 하나만 얘기해도 사소한 거에 토라지고 사소한 거에 삐지고 국내 시장 사소한 거에 국내 시장은 불안해하고 사소한 거에 국내 시장은 뭔가 망하는 느낌으로 예민한 느낌이고 왜? 우리나라는 내수 경제가 탄탄하진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증시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에 이 전 세계의 영향에 따라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은 환차익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습니다. 네. 일단은 내년 1월달부터 금투세가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어차피 한쪽에서 표가 깎이지 않으려면은 금투세는 어차피 시행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요? 아, 올해가. 아. 네네. 12. 세 달 지나고 내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1억으로. 삼성전자를 샀는데 네. 12월 24일에는 또 대주주 양도세가 있어요. 근데 대주주들이 사실 이제까지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는 건 대주주들밖에 안 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삼성이 사실 5만 원 수반에 때 깨져도 삼성이 하는 주식은 원래 자체가 이 삼성이 정말 대단하다 이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큰 손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산은 우리처럼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뭐 몇억씩 사는 게 아니고 몇십억씩 사는 큰 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삼성인데도. 그러면은 삼성이 올라가면 코스피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투심이 개선이 되고 파생 테마, 반도체 테마들도 올라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12월 24일까지 삼성전자가 1억으로 사가지고, 삼성전자를 10억으로 사가지고 5천만 원이 수익이 나오면 세금이 나오는데 12월 30일 지나고 나서 매도를 하면 세금이 나오는데 큰 손들이 지금 삼성을 사겠냐고요. 안 사죠. 네. 여러분들. 안 사게 되죠. 왜? 지금 사면은 어차피 삼성이 이제 많이 빠질 때만큼 많이 빠졌는데 지금 사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5천만 원이 넘을 것 같아. 내년에 또 매도하면은. 그럼 세금은 내야 돼요. 25% 내야 돼요. 세금은 내야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큰 손들이라고 해도 삼성을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심리적인 부분으로 삼성전자가 띄워줘야 네. 뭐든지 지수도 살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투심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삼성 탓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삼성이 혁신적인 부분에서 좀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삼성이 바닥이면은 어느 정도 3%, 4% 정도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 2달 동안 그 모습이 안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PD님 킵해 놓으시고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우선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척 하다가도 차익이 되고 차익이 되다가도 막 올리다가 계속 할피 못 잡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나요 코스피 코스닥을 움직일 수가 있다. 뭐 2차 전지도 이따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아예 거래량이 없어요. 네. 왜? 거래량이라고 해봤자 개인 투자자분들 1,000만 원짜리 뭐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삼성이 하는 그 상승에 대한 여유는 큰 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큰 손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활발해지고 투심이 개선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투자자들이 그동안 관망을 있다가 삼성전자 5% 올라갔네. 그러면 다른 반도체 파생 뭐 한미 반도체나 테크닉 미래 반도체
이건 좀 이따 사야겠네 하고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동안 눈팅하던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순서인데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큰 손들이 없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실 거예요. 네. 아, 외국인 보십시오. 음. 역대 최장으로 외국인들이 투자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능님? 그러니까요. 30위 이상으로 지금 빼고 있는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음. 삼성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삼성 자체도 문제는 있지만 네네. 그건 두 번째고 삼성이 옛날에도 실적이 악화를 나왔어도 삼성은 4% 5% 정도 상승한 이력이 많았고 왜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사고 큰 손들이 사서 올렸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왜 자꾸 과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현재만 생각합니까? 네? 아무리 마음 급해도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올라갈지 그거의 전략을 생각해야지. 지금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고 뭐 미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뺀 이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SML 그 반도체 노건 장비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네네. 삼성전자하고 인텔의 파운드리 수주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 악화가 나온 것도 있죠. 네. 물론 삼성전자의 경영 부분도 문제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는 너무 많은 하나 봐요. 제가 목이 좀 메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네. 상승도 안 하는 모습을 지금 한 달 이상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이거는 비단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중간에 빠진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환율이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빠졌다가 환율이 또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조금 수급을 넣어주는 척은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또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들 또 차익이 되고 또 중간에 또 환율이 내려와가지고 외국인들 순매수 하려면은 또 갑자기 또 북한에서 또 무인기 가지고 또 문제 일으키니까 외국인들이 또 뺄 수밖에 없고 또 이번에 중간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니까 외국인들 군대 증시 삼성전자 지금 안 올라가고 이웃 바에는 중국의 지금 중국 증시 상승하고 있으니까 가서 단타나 하고 오자. 네네. 해서 외국인들이 또 중간에 이탈한 것도 있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오니까 또 외국인들이 이탈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다 두들겨 맞은 거예요, 삼성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역대 최저 매도량이 나왔던 거고 뭐 한미반도체나 미해반도체 이런 거는 미증시에 연관 없는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냥 캡상승했다가 그냥 이탈되고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반도체 부분으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리 삼성전자 자체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향후 주식시장은 부가시성으로 해서도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 삼성이. 그리고 삼성이 어떠한 신비전을 선포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돼가지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돼가지고 상승이 되죠. 그리고 그때 맞춤 타이밍이 금리 인하 타이밍입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타이밍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뭘 찾겠습니까? 바닥을 찾고 제일 먼저 바닥인 삼성전자를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횡보가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횡보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비단 실적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왜? 과거에도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도 주가 오른 적이 있고 나빠도 주가 오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환율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느냐. 지금 환율이 132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137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세 가지 원인을 짚어주셨어요. 첫 번째로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이 지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때문에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긴장감이 또 갑자기 고조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 망설이는 상황인데 하필 또 이런 시점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굳이 한국 증시에 들어올 이유가 있느냐, 우리 중국 증시로 가자라는 바람이 불면서 더더욱 우리 증시가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3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30거래일 연속이라는 거는 지금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한 달 반이 넘는 기간이죠. 환율은 또 언제 떨어져 줄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언제 숨통이 좀 트이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당장은 안 좋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면, 특히 이제 확정 실적이 딱 발표가 되고 그때쯤에는 다음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이던스가 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약간은 어떤 불안감 해소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했는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또 바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매수해줄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증시 전반적으로도 훈풍이 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종목이든 간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남은 4분기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아까 짧게 말씀해 주신 게 금투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네. 금투세가 아직도 유예 결정이 안 났는데 네. 만약에 유예나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큰 손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해 줄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네. 사실 어떤 분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외국인들이 주력으로 지수를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올릴 수만 있다, 이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사람들끼리도 문제 있으면 저쪽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 사람도 얘기 들어보고, 그럼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외국인으로 인해서 외국인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상승한다? 왜 상승합니까?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있고, 네. 북한이 늘 지정적인 리스크고, 네네. 그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만 하면은 외국인들 빼는데, 왜 외국인들로 인해서 금투세로 인해서 왜 상승이 됩니까, 지수가? 그거는 외국인들로 인해서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지정적인 리스크들이 돌발 상황으로 계속 발생되고 환율에 따라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외국인들로 인해서 금투세로 시행해가지고 지수를 올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 금투세 부분은 제가 잠시 후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네. 지금 부정적인 이슈, 금투세 반영 북한 리스크, 중동 리스크. 이거 중동 리스크는 점점 좀 잘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하마스 또 최고 사령관이 오늘 아침에 또 전사를 했죠. 이스라엘한테. 그래서 수장이 좀 이게 전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전쟁에 대해서 이제 좀 끝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쪽은 아직은 더 이어가야 한다 하면서 또 지정적인 리스크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제 12월 2일 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고, 네. 그리고 금투세 반영, 저 두 가지가 못해도 12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까지는 빨리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인 시장 상승은 12월 달부터 하고 생각하고 있고, 11월? 네, 12월 1일. 그리고 10월 달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만 주가가 상승할 뿐이지, 저는 솔직히 12월 달부터는 좀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 우리 투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금만 잘 챙겨 놓으시고 있고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네. 어차피 부정적인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갈 문제들이 아닙니다. 중간에 시장을 흔들어대고 겁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왕짜증이 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이제까지 전쟁도 다 참고 블랙 먼데이도 다 참았는데, 네. 이거 우리가 못 견디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좋다, 이 종목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이 먼저 해소가 되고 그다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슈는 가지는 않고, 부정적인 이슈는 길지는 않지만 어차피 사야지 부분이고, 이 부분에 저 긍정적 이슈가 쑥 들어오면은 시장은 다시 상승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금투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를 기대하시는데, 뭐 외국인들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국내 투자자분들, 국내 큰손들이 더 중요하다. 금투세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국내 큰손들이 거래에 나서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시장에 남아 있는데, 언제부터 시장이 좀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는 아무래도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 대선에 대한 우려 때문에 2차 전지주들 뭐 일제히 좀 하락이 나왔고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요소로 인해서 11월부터는 조금은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0월이 벌써 와우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눈만 뜨면은 뭐 일주일 금방 가요. 정말 아유,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올해 이제 11월부터 시장이 점차 살아나서 12월 달까지는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시장이 지수가 연말에 최고치 찍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변함없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최고치? 네, 최고치 찍습니다. 오. 만약에 연말에 네. 최고치 못 찍더라도 코스피가 네. 2,800을 못 넘으면은요. 네네. 못 넘으면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머리 깎아머리 하고 오겠습니다. 깎아머리? 네, 아예 싹 다 미실 건가요? 싹 다 미우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통신망에서 알려드릴게요. 통신망에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피해 가시는데 어쨌든 음. 올해 연말까지 최고치 찍을 것이다. 2,800은 적어도 넘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네. 전문가님 믿고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음. 저희 이제 벌써 방송이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한 번 더 저희 저기 QR코드 통해서 입장 아. 도와드려도 될까요, 전문가님? 그냥 갑시다. 그래요? 아, 그래 그냥 합시다. 뭐. 본인들이 급하면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그냥 어차피 많이 들어오는데요 뭐 그래요.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간지하면 들어오는 거지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넘어갑시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자, 여러분들 일단은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네. 일단 금토세 관련은 좀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못 살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북한 이마입니다. 네. 저 위에 있는 수용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오,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분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차라리 쌀 떨어졌으니까 쌀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인기가 솔직히 말이 됩니까? 무인기가 북한에다가 보낼 그 무인기 비용이 국방부에서 하지 못하면은 민간에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 무인기는. 아하. 네네. 민간인이 어떻게 무인기를 보냅니까? 북한에다. 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음. 무인기가 북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이것도 정확히 얘기도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계속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친구가 여러분들 동지. 제 동지가 제 동지가 네. 약간 좀 철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어우, 그리고 그래요. 제 친구는 네. 제 친구는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친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요. 저 중국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엊그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전화가 와가지고 그 친구가 중국에서. 다음 주에 한번 놀러 오거든요. 네. 놀러 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북한하고 뭐 한국하고 뭐 전쟁 일어났는데 뭐 나 다음 주에 가도 괜찮은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 한국 사람들은 저녁에 뭐부터 먹을까? 아니면 저녁에 술 먹으러 갈까? 이거 생각하고 있다. 전쟁에 그쵸.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있다. 지금은 정작 우리 국민들만 좀 속 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이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지정 리스크는 어차피 늘 있는 지정적인 리스크예요. 늘 있는 상황이다. 네, 남북 부분이고 그리고 이 투신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저 같아도 여러분들 저 같아도 세금 안 냅니다. 제가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차라리 1년에 수익을 그냥 1,000만 원 수익을 보는 게 낫지. 1,000만 원 수익을 보는 게 낫지. 5천만 원치 수익을 봐가지고 세금 25% 내면은 안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구세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이 구세청에서도 네. 이 세금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그 세금은 청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벌면은 세금을 내는 게 그거는 맞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운 좋게 내 인생에 한 번뿐인 5천만 원치 수익을 났는데 근데 거기서 25% 세금 내라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큰 손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지정적인 리스크고 이 부분을 어서 빨리 제가 볼 때는 이번 년 안에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걱정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해소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 솔직히 실망스럽죠, 여러분들. 부동산은 며칠마다 시세가 바뀝니다. 네. 근데 부동산도 문제가 있는 게 금리 인하는 됐지만 부동산은 올라갑니다. 네. 근데 부동산이 문제가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주식시장은 부동산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하는 소리예요? 몰려가면 뭐합니까? 거래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금토세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어떤 종목들은 거래량 없이 빠지고 늘 시장에서는 한정된 자금으로만 움직이니까 윗골이 다리고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기술주부터 상승할 예정이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쭉. 이 말만 많이 하면 시간이 금방 가. 이거 벤자민의 시간 거꾸로 간다 이것도 아니고요. 네. 자, 일단 바닥형 형성이 돼가지고 제일 네. 먼저 삼성전자가 자금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삼성전자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또 빠지니까 사람들이 5만 1,000원, 4만 5천 원까지 가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최고점 한번 찍을 건데 10월달에 삼성전자가 8만 8천 원 찍었습니다. 그때 금리 인하 하지도 않을 때였어요. 삼성전자 한 달 반 만에 30%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네요. 그 날이 또 여러 번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는 네. 어느 정도 부가시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킵해 놓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도 2,900선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못해도 삼성이 9만 원에서 10만 전자까지 가면은 2만 코스피도 2,900, 코스닥도 900선까지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수가 10% 정도 포인트가 빠지면 개별단 종목이 자연스럽게 20%에서 30% 이상은 빠집니다. 다 겪어봐서 아실 거예요. 하지만 지수가 10% 이상 또 상승하면은 기술적 반등어, 기술적 하락으로 20% 30%가 빠졌던 게 20% 30%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은 지금 아무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가창은 맨날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은 멀리 보시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요소가 될 거니까 미리미리 걱정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라리 파이나 닦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쭉.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는 대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죠. 솔직히 바이오 하나로 지수 올릴 수 있습니까? 바이오 하나로? 네. 안 되죠. 안 되죠. 네.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전체적인 투심이 개선이 되었고 이 종목들은 기술주들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금리 인하가 4번이 남았고 미국이 4번이 남았어요. 그럼 총합해서는 7번입니다. 국내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금이 확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금투세하고 북한 리스크가 확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자금은 늘 가지고는 있는데 시장은 그만큼 관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부분들만 해소만 된다고 하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자연스럽게 상승이 될 거고요. 네네. 단점명 포독 할게요. 뿅. 이런 거 많이 걱정하실 거야 아마. 트럼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음. 트럼프 때문에 뭐 방산 관련주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내가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축소는 될 수 있다라는 게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2차 전지주도 좀 걱정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저녁에 네.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래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이 미국에는 베팅 사이트라고 해서 폴리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 폴리마켓에 사실 여러분들 언론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리스가 전국 지지율이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5% 앞서고 있다.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해리스 관련주가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죠. 올라가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해리스하고 트럼프 미 대선에서 중요한 건 경합주입니다. 네. 경합주에서 누가 선거인단이 더 확보를 하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대선을 붙을 때도 경합주로 인해서 트럼프가 이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네. 여러분들. 왜 자꾸 2차 전지 떨어질 때마다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트럼프로 인해서 차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는 없지. 우리 언론사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전기차 폐지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전기차 싫다고 했습니까?
그거 트럼프가 무조건 전기차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일 때 전기차가 판매가 더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테슬라가 그때 실적으로 바이든 정부 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것 뿐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한국 언론들은 2차 전지가 빠질 때마다 사실 2차 전지가 빠지게 하는 거는 한국 언론밖에 없어요. 중요한 상황은 빼고 제목만 맨날 속보대. 맨날 속보대. 내가 파 뭐뭐시 속보. 그다음에 뭐 어떤 언론사 서울 뭐뭐시 뭐 속보 맨날 그렇게 했는데 맨날 속보대. 맨날 속보. 자극적인 제목만 하고 제목 내용은 없어요. 그냥 속보하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지지율이 2차 전지 어떻게 되나. 네. 이렇게 내고 있어. 근데 과거 트럼프가 얘기한 것들은 다 쏙 빼버리는 거예요. 트럼프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2차 전지는 앞으로 국내 배터리가 탑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전기차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중국산 배터리를 반대하는 겁니다. 벤터리 한다.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산 배터리를 제재를 하면 어디가 당연히 반사 이유 보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디가 대한민국이 될까요? 대한민국이 되죠. 네. 배터리 쪽으로는 중국 다음으로 2등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트럼프가 돼도 2차 전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2차 전지가 빠르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면은 2차 전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의 관세 부분,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은 2차 전지가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대만 쪽에서 대만이 지진 났을 때 TSMC가 주가가 5% 빠지고 그때 삼성전자가 4% 상승했어요. 그런 현식으로 2차 전지가 상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차 전지는 지금 더욱더 수급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고비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만 당뇨약 그것만 찾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그것만 찾지 마시고 대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급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보다 2차 전지 추후 수급이 또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중심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심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중심엔 2차 전지 중심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해 7월 12일이었습니다. 88,8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때는 금리 인하도 하기 전이었죠. 이제는 금리 인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지금은 6만 원 선도 아래로 떨어졌지만 그 전 7월 달 가격선까지 다시 노려볼 수 있다 말씀하셨고 삼성전자 걱정은 연예인 걱정하는 것과도 같다. 좀 더 멀리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고 너무 걱정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수가 올 연말까지 코스피는 2,900, 코스닥은 9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원동력이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되겠죠. 반도체와 2차 전지주 중에서 2차 전지의 중심에는 또 LG 엔솔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한 7분 정도 있습니다. 정관이 LG 엔솔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왜 그 중심이 LG 엔솔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LG 에너지 죄송합니다. 뭐서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벤츠 50만 대. 50만 대. 원톤형으로. 오. 그리고 포드 포드 12만 대. 12만 대. 그리고 포드 쪽은 NFB. 그리고 테슬라. 아직 공식적인 부분은 안 나왔지만 테슬라가 우리 좀 원톤형 배터리 전급 발전으로 좀 만들어줘.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총 합하면은 키로수가 120km. 미국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네네. 전기차들이 네네. 한 해에 20만 대 이상 못 만들면 미국은 벌금을 때립니다. 오, 전기차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 전기차들은 우자 겨자 못 넣으시고 전기차를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럼 포드, 테슬라, 벤츠,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전기차를 계속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가 된답니다. 왜? 중국의 CAT의 배터리가 탑재 못하게 보증금은 못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업체들도 눈치가 있으면은 트럼프 정부가 다가오는데 그 트럼프 정부에 따라 가지고 중국산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로 인해서 2차 전지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안원수님. 저 나라 M&D가 안원수님 우리 그 안원수님 삼겹살 뭐 좋아합니까?
삼겹살이요? 목살 좋아합니까? 사치살 좋아합니까? 뒷살 좋아합니까? 목살 좋아합니까? 저 그냥 삼겹살이 좋은데요. 아이씨, 부위 말씀해보세요. 부위마다 가격이 다 틀리니까. 그 삼겹살이 부위 아닌가요? 아, 답답하네요.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나는, 네네. 저는 네. 뭘 좋아하냐면요. 네. 목살을 좋아해요. 목살을 좋아하시는. 네, 목살을 좋아해요. 부드러우니까요. 오. 그 목살이 좀 기름이 없는 비쌉니다. 부위. 자,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관련돼서 상승이 되면은 네. 다른 M&D가 태전 줍니다, 여러분들. 오. 근데 돼지 부위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그대로 이 종목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자, 나는 체코산 냉동 삼겹살 먹고 싶다. 체코? 체코산 냉동 삼겹살. 별로 안 끌리네요, 왠지. 그런 분들은 사마 알미늄을 사시면 되고요. 네. 네네. 그리고 나는 목살은 누군가요? 기다려 보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국산 냉동 삼겹살 먹고 싶다. 국산 냉동. 그런 분들은 나 M&D를 사시면 돼요. 어허. 그리고 네. 나는 삼겹살을 먹고 싶다. 그분은 생- 똑같기도 하네. 생삼겹살. 생삼겹살. 국내산. 생삼겹살 먹고 싶다. 네. 국내산을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 나야 M&D를 사시면 되고요. 자, 제일 비싼 네. 사치사이나 한우. 한우. 이 종목은 TCC 사시면 됩니다. TCC는 한우. 너무 뻔히 보이는 속마음이었죠.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TCC 네.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왜요? 네, 그럴 수 있죠, 전문가님. 괜히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갔다가 원통하기도. 어. 내 심장이 4680처럼 심장 파동하는 것처럼 원통형이 이번 주 내내 계속 조정이 나왔어요. 아우. 저번 주까지만 해도 5만 원 돌파해서 가자. 여러분들 나 이제 통신망에서 그거 안 쓸 거예요. 보세요. 막 그랬는데 이번 주 내내 계속 통신망 새벽까지 막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종목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보다 이거 아셔야 돼요. 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벤츠, 벤츠,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 그다음에 포드. 포드. 그 전기차 수량 다 합쳐서 못해도 80만 대에서 100만 대입니다. 오. 그러면 그 100만 대에 네. 탑재되는 배터리, 닌텐도 금간판이 이제 캔이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TCC는 기대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이 시점에 언제 우주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가는 미리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만 좀 안정화되면 올라갈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CCT 볼 거고요. 네. 여러분들 TCCT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6만 원까지 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49,900원대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이제 하락 추세야. 떨어지니까 하락 추세하고 얘기하지. 그 얘기 하고 3일 전에 얘기해야지. 저렇게 차트 떨어지니까 이제 하락 추세야 하면서 네네. 이제 갑자기 이제 황상 소설을 엄청 많이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저 자리만 지켜주고 우리가 저번 주에 TCCT 30% 상승해가지고 마이너스가 15%까지 간 만큼 이번에 10% 떨어져서 12% 정도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다시 30%가 됐지만은 내일 다음 주도 10%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20%도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부분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선생님, 네. 목살 좋아하시잖아. 그럼요. 저번에 한번 같이 고기 먹을 때 목살 엄청 잘 드시잖아요. 없어서 못 먹죠, 목살은. 그러면 어때? TCC. 너무 좋죠. TCC가 목살이면야. 좋죠. 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따 통신만 통해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좋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로 수급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그 부분을 살짝 저희가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사실 대장주는 나라 M&D가 맞습니다만 나라 M&D가 뭐 생삼겹살이라면 TCC 스틸은 한우 살치살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왜냐면 때문에 6만 원까지 어차피 갈 거니까요. 그래요. 지금 4만 원대 초반 가격이 6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 이 부분 앞으로 저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략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님이 아래쪽으로 여기 QR코드 띄워드리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를 QR코드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바로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가격 전략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고 더 많은 교육 자료들도 매일매일 받아갈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말 잘 쉬고 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